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영어 단어를 3배 빠르게 외우는 뇌과학적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딱 3가지였죠. 글자가 아닌 이미지로 기억하는 장면, 상황 속에 단어를 던지는 맥락, 그리고 가리고 스스로 떠올리는 인출. 이 3가지만 지키면 뇌는 단어를 삭제해야 할 무의미한 정보가 아닌 생존에 유익한 정보로 인식해 장기 기억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면으로 외웠는데 다음날 단어를 보면 이미지가 안 떠올라요. 이미지는 떠오르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기억이 만들어지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기억은 저장, 연결, 자동화 이 3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여러분의 뇌는 단어의 형태, 의미, 장면을 서로 연결하는 중입니다. 처음엔 이 정보들이 각각 따로 저장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봐도 장면이 안 떠오르기도 하고 장면은 떠오르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기도 하죠. 다음날 바로 떠오르면 천재 수준이고 보통은 3번에서 5번 꺼내기를 반복해야 자동 연결됩니다. 실전 훈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어 보고 장면 떠올리기. 2. 장면 보고 단어 말하기. 3. 뜻만 보고 단어 말하기. 이 3개를 한 세트로 2-3번 반복해보세요. 어느 순간 단어를 보는 것만으로 장면이 자동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때부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기억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는 영어 단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근본적인 방식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역사, 과학, 수학은 물론 수천 페이지의 전공 서적과 실전 업무까지 모든 공부를 몇 배는 더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드는 확장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우리가 평생 속아왔던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의 충격적인 진실도 밝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과목별 확장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첫째, 사회나 역사, 과학 같은 과목에서 장면과 맥락의 확장을 쓸 수 있습니다. 암기 과목이 힘든 이유는 글자만 외우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연도와 이름을 나열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가는 장면을 상상하고 그들이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라는 맥락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해하세요. 삼투압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정의 대신 소금에 절여지며 축 늘어지는 배추의 모습을 떠올리세요. 뇌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는 텍스트보다 절여진 배추라는 장면을 압도적으로 더 잘 기억합니다. 둘째, 방대한 양의 전공이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할 때 인출 연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8번 접기 칸에 다 쓸 수 없다면 백지복습법으로 변형하세요. 소단원 하나를 공부한 뒤 책을 덮고 빈 종이에 방금 본 내용을 떠오르는 대로 써보는 겁니다. 그 개념이 뭐였지? 하고 머리를 쥐어짜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뇌가 정보를 영구 저장하는 강력한 인출의 순간입니다. 셋째, 복잡한 용어나 공식에는 덩어리, 청킹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인바이런먼트를 인 끊고 바이런 끊고 원트로 나누어 외웠던 것처럼 수학 공식, 프로그래밍 코드, 전문 용어도 의미 단위로 묶으세요. 복잡한 근해 공식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분모, 루트 앞부분, 루트 안쪽 등으로 덩어리 지어 리듬을 타면 뇌의 부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코딩 작업 역시 코드 한 줄 한 줄이 아니라 입력, 처리, 출력이라는 기능적 덩어리로 흐름을 기억해야 수천 줄의 코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넷째, 실전 업무나 비즈니스에 이중부호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 매뉴얼이나 고객 상담 스크립트를 외워야 할 때도 글만 보지 마세요. 실제로 내가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외우세요. 시각적 이미지와 절차적 지식이 결합되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어떤 분야든 공부할 때 스스로 3가지만 질문해보세요. 이 내용을 한 컷의 그림이나 장면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중부호화입니다.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 앞뒤 상황을 이해했는가? 맥락입니다. 책을 덮고 내 힘으로 다시 설명하거나 써낼 수 있는가? 인출 연습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어떤 과목이든 분야든 학습 효율이 최소 3배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노동 중심의 공부에서 효율 중심의 공부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반복의 효과, 그 말의 근거가 바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인간의 망각에 대해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 반복으로 외운 정보는 1시간 뒤에 56%가 사라지고 하루만 지나면 무려 74%가 망각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망각곡선을 보며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잔인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150년 전 에빙하우스가 실험에 사용한 재료를 알고 계시나요? 그는 기억의 순수한 메커니즘을 측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단어나 이미지가 주는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려고 노력했죠.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이미 알고 있는 장면이나 맛이 개입되어 실험 결과가 오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재료로 자음, 모음, 자음 조합으로 된 WID, GAT, BOK 같은 무의미한 철자 약 2,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즉, 일부러 장면도, 맥락도, 이미지도 철저히 배제한 최악의 암기 조건을 만든 거죠. 그 결과가 약 56%의 소실, 약 74%의 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면 없이 글자로만 외우는 건
에빙하우스가 실험했던 무의미한 철자 외우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쓰레기 정보를 외우는 것이니 당연히 하루 만에 74%를 버리는 거죠. 그럼 주기적 복습은 어떨까요? 잊어버리기 직전에 다시 정보를 집어넣으면 망각 곡선이 완만해진다는 원리죠. 이것 자체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반복할수록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복습할 것인가에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에빙하우스의 실험은 앞서 말씀드렸듯 무의미한 철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존 방식처럼 내가 싫어하는 장면 없는 글자를 복습하는 것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니 망각, 계속 부어야 복습한다는 논리죠. 이건 학습자를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방식은 항아리의 구멍부터 막자는 것입니다. 장면과 맥락을 통해 정보를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면 빠져나가는 구멍이 줄어 붓는 횟수, 즉 복습 횟수를 3분의 1로 줄여도 물이 차오릅니다. 문제는 망각이 아니라 망각하도록 공부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망각은 필연적이니 노력을 반복해라라는 노동 중심의 학습과 정보의 질을 바꿔서 망각 자체를 방어해라라는 효율 중심의 학습의 차이를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단지 올바른 사용 설명서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1%의 심리 습관은 여러분이 이 사용 설명서의 현명한 사용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